매출은 한 3천에서 5천 사이가 되긴 하는데 네. 좀 순수익이 조금 높아요. 마진율이 높은 마진율이 5%? 네. 그게 쿠팡이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아. 반대량으로 한 것도 하루에 한 15개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5개 이상. 건가요? 네. 원래 이제 기존 대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알리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가져와서 작고 이쁜 쓰레기 같은 것들만 팔잖아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뭐 프로그램 통해서 하면은 뭐 20개, 30개 있는 옵션도 한 10개 안에 추려져서 그냥 올릴 수 있는데 네. 어차피 만족도도 사실 별로 없고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게 반대량 시스템인데 네. 이게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반자동 편집 알바 한 두세 명 써가지고 하느니 반대량으로 올리는 게 더 확실하고 빠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반대량 매출이 그래도 6월달 거 보니까 한 1,4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저번 달 한 달 올린 거만. 한 달 만에? 네, 한 달에 1,4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가능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게 그 번역된 상품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번역 완료된 거를 보면은 뭘 볼까요? 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아는 상품일 텐데 닭털 뽑는 기계. 아니 근데 이 정도면 퀄리티가 좋은데 이거를 그냥 일괄 번역만 눌러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짱옷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가끔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면은 팔리나요? 팔리더라고요. 저도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구매대행하고 이 온라인 셀러 한 2년째 하고 있는 엔자 키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지금 자택이신데 네.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곳에서 지금 2년째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업이신 건가요? 네, 전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지금 구매대행 말고 뭐 다른 거 하다가 넘어오거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재택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 보니까 뭐 이전에는 뭐 티스토리하고 블로그로 해서 이제 막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내는 이제 블로그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거 하다가 이거는 내가 할 게 못 된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한 하루에 뭐 $100,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는 있었는데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피가 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으로 갈 수가 없겠다 하고 찾다가 보니까 이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티스토리나 이렇게 애드센스 버는 그 블로그는 아예 접으신 건가요? 네, 아예 접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하루에 $2는 저는 그렇게밖에 못 벌었는데 $100는 어떻게 버신 거예요? 이게 다 광고 수익으로 이제 버는 건데 네. 이제 흔히들 이제 막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검색하다 보면은 뭐 클릭하라서 클릭을 하면 갑자기 전면 광고 뜨고 막 그런 네. 거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광고를 어떻게 해서든 그것도 결국에는 마케팅. 내 거를 한 번 더 어떻게 클릭하느냐 이렇게 만들어 주게끔 글을 어떻게 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약간 반 사기꾼 같은.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접으셨구나.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걸 접고 나서 구매 대행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2023년 7월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3, 24, 25 이제 3년 차인 거네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네요. 그럼 구매 대행이라는 게 사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고요? 네. 뭐 대량, 반대량, 그리고 반자동, 그리고 수동, 그리고 사입, 크로스 이렇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 몸이 하나인데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몸이 한 두세 개였으면 좋겠다고 맨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막 조급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해보면서 또 확장하고 하면은 사실 뭐 사입이나 이런 건 한번 자리 잡아놓으면은 계속 발주를 넣거나 아니면 그 연계된 거에서 제가 하나씩 더 상품을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뭐 반자동이나 이런 거는 계속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는 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혹시 요즘에 이제 AI 시대고 하니까 네. 사용하시는 뭐 자동화 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자동화 툴이라기보다는 뭐
장부 정리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노션으로 해서 이제 따로 정리를 하고, 뭐 원래 이제 뭐 부가세나 아니면 인건비 신고 이런 것도 원래는 다 이제 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제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다 노션 페이지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제출을 안 해도 이제 세무사님 보게끔 다 시스템화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이 수입 지출. 저는 모든 제가 카드로 사용하거나 입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자동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 정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산 금액 들어오는 것들이 자동으로 딱 나와서 그러면은 이달에 얼마가 정산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입하는 분들이나 다 뭐 억대 하는 분들 만나면은 뭐 이달에 월 매출이 얼마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매출이지 그게 정말 실제 그 달에 정산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산이냐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정도를 벌면은 이달에 얼마가 정산되나 이거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뭔가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에서 막 매출 난다고 하는데 항상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버는 게 없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항상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직장인들은 딱 일정 수입이 500이 딱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얼마는 내가 이제 저축을 하고 이거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카드 결제를 하다 보면 없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이 정도 벌었으니까 이 다음 달부터는 이 정도 벌게 되면은 난 얼마를 빼놔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시스템화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고, 네. 실제로 지금 아내하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달 얼마씩 모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거를 만들려면 네. 되게 힘들 텐데 뭐 개발을 배우셨거나 하셨나요? 아니죠. 그 개발을 제가 배우고 하려면은 그거 몇 년 이상의 수련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같은 이제 버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로 해서 레버리지를 해야죠. 전문가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거를 제가 약간 로드맵식으로 쫙 만들어 놔야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처음 만드는 데는 한 2-3달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노션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분들도. 아무튼 이거 시스템을 하면서 제가 또 추가하는 것들을 계속 개선하다 보니까 거의 1년 동안 보수를 한 것 같아요. 유지 보수를 하고, 또 지금도 또 제가 원하는 기능 해가지고 또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개발자한테 맡기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처음에 맡겼을 때는 전 100만 원 좀 넘게 이제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뭐 하루 이틀 장사하고 아니면 제가 진짜 1-200 벌 게 아니고, 진짜 뭐 많게는 뭐 천 단위부터 뭐 억대까지 이제 벌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리고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또 기업들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정말 시스템화가 정말 정리를 잘 하는데, 이제 나도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도 이렇게 뭔가 체계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원래 이전에는 아버지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가구 쪽 회사에서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 필름 시공하는, 네. 필름을 붙이는 이제 제조업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회사도 힘들어지고, 또 제가 좀 사고를 당해서, 제가 지금 보면은 팔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옛날로 치면은 긴급구조 119 이런 곳에 나올 법한 이제 막 이 팔이 이제 기계 롤러에 들어가서 네. 이 팔을 절단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절단할 뻔했었는데, 그때 아주대 병원 거기서 이제 응급 헬기 타고 가서 5차례 수술 받고, 원래 2번째 수술까지는 이 팔을 절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염증을 잘 막아주셔가지고 이 엄지 하나만 자르고 살리게 됐어요. 네. 어쨌든 그때 이제 사고 나고 나서 한 1년간은 이게 팔이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움직여가지고 내 정상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40일 때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입원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2달 동안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다 보니까 너무 아들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집에 오니까 100일이 넘었어요, 얘기가. 네. 그 상태 보니까 목표가 생긴 거죠. 이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안아야 되겠다. 네. 그 마음으로 정말 재활 치료를 1년간 진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소리 질러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세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막 소리 내면서 1년간 재활해서
선생님들도 기적이라고 이런 상태의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누가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이렇게 회복된 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일을 찾아야 되는데 네. 뭐 이미 사과도 당했고 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취직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대단하시네요. 저 듣기 전엔 몰랐어요. 네. 근데 좀 아버지의 힘이 좀 위대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도 이 3년간에 좀 큰 일들도 많긴 했는데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힘, 부모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것 같습니다. 막 영상들 보면은 막 뭐 아이 아빠는 뭐 슈퍼맨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아,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표님 혹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매출은 사실 막 엄청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매출은 한 3천에서 5천 사이가 되긴 하는데 네. 좀 순수익이 조금 높아요. 마진율이 높은 건가요? 마진율이 그러니까 사입자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줄긴 했는데 평균 순수익이 원래 한 50% 정도였거든요. 네. 광고비 다 포함을 해서 거의 한 45%? 48% 이랬었어요. 네. 그게 쿠팡이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아, 네. 그러면은 그 웬만한 매출 한 5천 이상보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 사입으로는 거의 한 2천 정도 하는데 그냥 그걸로만 거의 1,200, 1,300이 순수익인 거죠. 아, 진짜 좀 다양한 방식이 있네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막 1억 매출하는데 20% 아니면은 막 15%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근데 핸드폰이 네.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네. 많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원래 제 폰이고 네. 이 세 개는 업무 폰인데 이게 좀 달라요. 요거는 이게 아이폰이어가지고 이 자동화를 하려면은 이 아이폰의 단축어를 이용해서 네. 챗GPT로 이제 쏘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명칭들을 통해가지고 이게 노션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거하고 사입들은 다 이게 CS폰이고 나머지 구매 대행은 요거고 요거는 로켓. 그래서 좀 다릅니다. 네. 아, 방금 또 주문, 아. 신규 주문 들어왔다 취소 들어왔네요. 괜찮습니다. 주문이 네. 그래도 꾸준히 그 반대량으로 한 것도 하루에 한 15개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5개 이상. 아, 네. 반대량 방식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반대량 방식은 뭐 어떤 게 반대량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존 대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알리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가져와서 이제 뭐 프로그램 여러 뭐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 통해서 한 번에 뭐 몇만 개씩 해가 쫙 올리면은 하루에 이제 10,000개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알리는 약간 작고 이쁜 쓰레기 같은 것들만 팔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뭐 기계 부품이라든지 뭐 반도체 막 요만한 것들 막 그런 거 파는 것들 나도 모르는 막 영어 써 있고 막 그런 것들 파는데 이 반자동은 원래 저희가 하는 게 뭐 작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막 기계류 뭐 업소용 기계 뭐 아무튼 여러 가지들 제가 큰 것들 뭐 트랙터도 있고 막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도 막 팔잖아요. 네. 엄청 큰 것들도 팔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데이터를 팔린 상품들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어쨌든 원래 그걸로 반자동을 가공해서 하는 건데 이 가공을 해도 이제 옵션이 막 20개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6개를 골라가지고 뭐 알바들 써서 편집 작업을 하고 올리는 거나 이제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하면은 뭐 20개, 30개 있는 옵션도 한 10개 안에 추려져서 그냥 올릴 수 있는데 네. 어차피 만질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게 반대량 시스템인데 네. 이게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반자동 편집 알바 한 2-3명 써가지고 하느니 반대량으로 올리는 게 더 확실하고 빠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아, 혹시 여기 지금 모니터가 되게 여러 대이신데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지금 반대량 방식인 건가요? 저희 반대량 방식이 여기서는 이제 제품을 편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걸 하고 그래서 불사자라는 프로그램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엔작곰 소신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 반대량 이제 불사자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하는 그 반대량 시스템으로 이제 상품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맨날 1,500개씩은 올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 1,500개가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그동안 수집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쳐낼 거 쳐내고 하면 한 600개 정도가 남더라고요. 6, 700개 정도 해서 그건 가공을 해서 또 모아놓고 그럼 이제 그거를 바로 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한 2,000개씩 모아놓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사업자가 또 새로 내거나 아니면은 제일 먼저 업로드한 것들은 한 1,000개, 2,000개를 삭제를 하고 이제 물갈이를 하려고 지금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물갈이가 뭔가요? 물갈이는 뭐 시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제가 이걸 시작한 지가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이게 사실 3개월 이상 넘어갔을 때 판매가 안 된 제품들은 좀 가리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제 반자동 방식이라고 하면은 뭐 물갈이 한다고 하면은 뭐 한 번 지울 때 한 10개, 20개 정도만 지우고 좀 지켜봤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10개를, 20개를 올려라 해가지고 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반대량은 이제 빨리 쏘고 어쨌든 가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제품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뭐 1,000개, 2,000개 지운다고 제가 봤을 때 뭐 지수가 떨어지거나 뭐 이럴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거의 지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제일 먼저 올렸던 상품들 어쨌든 이 인제콤에서 잘 만들어 주셔서 과거 제일 최초에 올렸던 데이터로 해가지고 한 1,000개 정도 지우면은 이제 새로 한 것들을 이제 가려서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가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수집을 자체를 그러니까 3일 내에 팔린 데이터로만 거의 가지고 와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주면서 최신성 제품들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 이제 구매 이제 하나라도 된 것들을 이제 제품을 가져와서 이제 계속 채워놓고 돌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노하우를 다 풀어주시네요. 요거는 조금 빼줄 건 빼주시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네. 그 반대량 방식을 한 한두 달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반대량 방식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까요? 반대량 매출이 그래도 저번 6월 달 거 보니까 한 1,4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달 했는데 1,400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저번 달 한 달 올린 것만. 한 달 만에? 네, 한 달에 1,4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가능하네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게 불사자가 엔자콤의 어떤 협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번역된 상품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번역된 게 그 주문 전환에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환이 그래도 만약에 똑같은 상품을 본다고 하면은 똑같은 가격, 똑같은 상품인데 번역된 거랑 번역 안 된 게 있으면은 저 같으면 번역된 거를 구매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가격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번역 안 된 게 더 싸다 하면은 그걸 살 수도 있지만 비슷하다고 하면은 번역되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뭔가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중국어로 된 상세 페이지를 번역을 해봤는데 네.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번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저는 그냥 수집해가지고 번역 눌러놓고 1절 안 봐요. 그냥 눌러놓으면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 불사자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거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거 클릭하고 그냥 상세 페이지 번역 이거 누르면은 그냥 알아서 번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들어가고 누르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그렇죠. 이게 반자동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이제 일일이 하나씩 눌러야 되거나 아니면은 일일이 눌러서 하는 거는 이제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클릭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는 이제 뭐 개수 차감 해가지고 뭐 하루에 50개 막 이렇게밖에 안 되고 약간 제한이 있어서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바 편집 맡길 때도 번역을 하게 되면은 건당 비용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얼마나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번역이 없이 그냥 단순 작업을 하면은 한 300원 정도, 건당 300원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올 번역을 하고 옵션까지 전부 다 번역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400원 정도 저는 줬던 것 같아요. 그럼 100개씩만 시켜도 4만 원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럼 뭐 요즘에 나온 것들 뭐 일괄 번역이다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막상 번역하면 진짜 발번역 수준으로 좀 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번역된 거 네. 몇 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역 완료된 거를 보면은 뭘 볼까요? 한번 이걸 봐볼까요? 한번? 이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아는 상품일 텐데 닭털 뽑는 기계. 사실 원래 이런 건 지우는 게 좋긴 한데 무슨 품질 보증, 뭐 네. 1년 보증 기간 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구매 대행에. 근데 전 이것도 그냥 신경 안 써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퀄리티가 좋은데 이거를 그냥 일괄 번역만 눌러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일괄 번역만 눌러놓으면 돼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번역 중에서는 그러니까 번역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이렇게 아까 위에 보면은 약간 뭐 좀 겹쳐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거는 뭐 무시해도 되고, 대부분 보면은 다른 것들은 막 번짐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아유 왜 또 반품이 하여튼 되게 깔끔하게 번역이 돼서 되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이 잘 된 거를 못 봤거든요. 여기 밑에 표 보시면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원래는 다 번지고 깨지고 좀 틀어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일괄 번역 눌러놓으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보여달라고 해서 들어와서 본 게 처음이지, 거의 제가 제품 팔린 거 말고는 이렇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올리지도 않은 거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니까 그냥 안 보시는 건가요?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 반대량 시스템을 하기 전에는 아예 번역 안 된 걸로 또 팔린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매출이 한 2천 이상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노번역으로 완전 번역 네. 안 된 걸로도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걸로 했을 때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이게 새로 판 이제 사업자로 이제 그 매출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마켓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제 객단가 높은 것도 더 팔릴 테고, 그러면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한 달 만에 1600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빠른 편인 건가요? 빠른 편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쿠팡은 원래 반응이 좀 빨리 오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제가 반자용을 그동안 했을 때도 이제 한 번 올리면은 한두 달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뭐 한두 개 주문 들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어제 2,000개를 올렸는데 바로 다음 오늘 주문이 신규 주문이 2개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을 때 주문 전환이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빠른 편인가요? 빠르죠. 왜냐면은 이게 그냥 대량이 아니고 반대량이잖아요. 원래 그냥 대량도 사실 뭐든지 많이 깔아놓으면 팔리잖아요. 근데 그 많이 깔아놓는 상품이 차별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반자동에 있는 그 데이터로 가져오니까 원래 이제 사람들이 좀 전문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매율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업으로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전업으로 진행을 할 때 업무 루틴이 없으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고 좀 게을러지잖아요. 네. 대표님은 혹시 이제 업무 루틴이 어떻게 되실까요? 9시 반 전까지는 아이를 이제 등원시키고,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일을 시작하고, 4시까지 쫙 일을 하고, 4시부터는 제가 이제 밥을 차려야 됩니다. 밥을 차리고, 이제 아이 하원하고, 막 놀고, 그러면 이제 한 육퇴를 한 10시부터 하거든요. 네. 그럼 저녁 10시부터 한 새벽 3시 반까지는 뭔가 남은 이제 주문 처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일 발송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뭐 제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저는 강의를 거의 끊임없이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구매 대행에 관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연계된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부수적인 것도 있잖아요. 뭐 AI를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계속 강의를 찾아 들으면서 뭔가 저를 발전시키려고 그럼-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잠은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한 3시 반쯤에 자고 한 8시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거의 9시부터 3시 반까지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사실 뭐 게임이나 뭐 아무것도 이런 취미생활 이런 게 지금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서칭하고 새로운 상품 찾고 이런 것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의 평소에 17시간 이상씩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같네요. 아, 그 루틴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해오신 건가요? 3년째죠. 왜냐면은 계속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방에서만 계속 사업을 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뭐 번아웃이 온다던가,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던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그런 것들은 이게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렇게 뭔가 리프레시 되고, 저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렇게도 하고, 저는 온라인으로도 몇몇 대표님들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약간 사업 보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자 이번 주에 목표는 뭘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한 주 동안 한 명씩 이제 발표도 해요. 발표를 이번 주에 내가 배운 것들 해가지고 좀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힘들 것 같은데 하면은 이 다른 대표님을 보고 내가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이제 그 에너지 네. 보면서 이제 내가 충전을 받고, 그거 보면서 엄청 잘 먹거든요. 그걸 보니 그냥 열심히 벌어야지 무슨 딴 생각이야.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주말에는 쉬시나요? 주말에는 이제 쉬죠. 주말에는 아예 오전 오후에 일을 안 하고 저녁에만 육퇴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한 2-3시까지. 왜냐면 그 주말에도 이제 밀린 주문 처리나 이런 것들 해줘야지 월요일 날에 일이 안 쌓이니까 그걸 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안 쉬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거 쉬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말에 뭐 게임한다 아니면 뭐 여가 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쉬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완전 천직이시네요. 근데 대표님 그러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이 파시는데 그냥 뭐 구매 대행으로 네. 좀 잘 팔리는 상품들에 대해서 좀 몇 개 보여주실 게 있나요? 이런 게 있긴 한데요. 몸짱 옷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가끔 들어오고 아니면은 이런 게 팔리나요? 팔리더라고요. 저도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좀뭐 농기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쟁기 같이 뭐 밭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관리기 같은 거요? 뭐 관리기도 있고 그 밭 도랑 파는 거 막 이렇게 뭐 바퀴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밀고 가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주문이 이제 그 시즌 되면은 많이 들어오고, 이제 뭐 겨울철 되려가면은 이제 나뭇가지 파쇄기, 잔가지 파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팔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이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네. 받아봤던 최고 매출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하루 매출이요? 네. 하루 매출 계산 안 해봤는데 하루 매출 700에서 1000 정도? 700에서 1000이요? 네. 한 달이 아니라요? 하루에요? 1000. 뭐가 그렇게 팔려요? 대량권도 있었고, 네. 뭐 대량권은 뭐 야외 벤치 같은 거 그게 뭐 주문이 한 100개 들어오고, 그래서 전에 뭐 하이닉스 이런 곳에도 납품을 했었고, 네. 뭐 대량권들이 그 주문이 들어오면은 매출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동이 조금 이제 터져가지고 하루에 그것만 거의 한 300만 원씩 주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은 수동은 좀 스탑을 했어요. 왜냐면은 수동은 거의 이제 쿠팡 위주다 보니까 자금이 너무 묶여가지고 지금은 좀 자금 순환시키려고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하고 11번가 요거 위주로만 계속 좀 하고 있어서 수동은 좀 중단해놨고. 그럼 돈맥 경과 때문에 그냥 멈춰놓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사입은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구매 대행은 이제 돈이 너무 묶여가지고 또 잠깐 내려놨고, 왜냐면 어차피 쿠팡은 제가 어떻게 하면 팔릴지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개씩 팔린 상품은 사실 제가 가공해서 하면은 저는 바로 팔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는 좀 킵을 해놨고, 왜냐면 그거 말고도 제가 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살 날이 한 이제 2달 남은 것 같아요. 여기보다 이제 더 좋은 데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네. 더 좋은 동네로 가게 됐죠. 사실 여기 이사 온 것도 이제 아버지랑 하는 사업체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사를 오게 된 거고, 저도 사실 여기가 원래 연고지가 아니고 자라난 곳이 아니라서 와서 사실 여기 이 동네 친구들이 아예 없어요. 아내도 저 원래 강남에서 이제 우리 살았었고 출퇴근도 그쪽으로 하는데 이제 저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귀향 오듯이. 재택에서 근무하시고 시간적으로 네. 일은 많이 하시지만 네. 내가 이제 시간을 뺄 수 있을 때는 마음껏 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돌아다니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여행이나 이런 거 어디 가지도 않아요. 저는 귀찮고, 옛날에는 어디 막 카페 가서 뭐 리프레시 하고 막 이런 게 막 좋아가지고 괜히 허세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랑 일하기 전에 원래 저의 본업은 음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이제 작편곡하고 이제 연주 쪽으로 원래 계속 하고 레슨하고, 그래서 계속 강의하고 뭐 취미생들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니까 계속 밖에만 있었죠. 제가 정말 무자본을 정했거든요. 아내 명의의 카드 몇 개 들고요.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진짜 무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1-2년은 진짜 거의 계속 돌려맞고 그 선정선 받아서 계속 하고 하다가 이제 한번
크게 무너져가지고 쿠팡 판매 중지되고 막 계정 날라가고 이래가지고 그거 잘 팔렸던 계정이 막 4천, 5천 나오던 계정이 이제 해서 그걸로 이제 사입까지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못 팔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버리려던 것들을 그러면은 이거 뭐 어차피 쓰레기장에 버리나 내가 하나씩 그냥 해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자. 스마트 스토어에 정말 사입으로 진짜 막 올렸는데 처음에는 한 1, 2주일에 하나씩 팔렸나? 네. 한두 개 팔리고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제 1, 2주에 하나씩 팔리던 게 일주일에 한두 개씩 팔리고 그 다음에 막 3일에 하나씩 팔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개씩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쌓이니까 이게 하루에 막 30개, 50개도 팔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게 되네? 그러면은 이거에 연계되는 것들을 계속 사입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좀 여성 타겟층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사면은 이것도 사고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하면서 살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4-5개씩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이제 해놔가지고 지금 작품은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게 뭐 따로 광고하거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광고는 계속 돌리고 있고 네. 광고는 그래도 많이 쓰긴 해요. 한 달에 한 200 이상은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광고는 돌리고 있고 근데 거의 다 제품들은 1페이지 안에 있어가지고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광고를 돌려야지 더 잘 팔리고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구매 대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구매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정체되어 있어서 좀 답답한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각각의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은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강의라도 좋으니까 한 번은 듣고 시작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뭐 이런 제품들을 팔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국 제품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 제품이나 지재권에 이슈가 있는 제품들을 걸러내거나 어떤 걸 팔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강의를 듣지 않고 시작하면 사실 거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막 스마트 스토어 막 갑자기 가품 소명 안 하면은 뭐 영구 정지된다 막 이런 메일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시작을 제가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 강사가 아니고 정말 찐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처럼 조금 강의를 들으면 좋지만 아니면 다른 강의더라도 좀 저희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막 진짜 열심히 검색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강의도 평들도 보고 되게 많이 검색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들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정적이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체기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대량이나 다른 걸 사면 다른 것도 같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반자동을 했었는데 정체가 된다 그러면은 뭐 사입시장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수동도 있을 테고 근데 뭐 반자동이 정체면은 수동을 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은 정말 대량을 해보던지 아니면은 직원을 써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반자동은 진짜 별거 없어요. 정말 뭐 정체기라는 거는 안 올렸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제 매출이 안 나온다는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에 몇 개 올리냐 40개 올렸다 50개 올렸다 그럼 당연히 정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1년 전,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전업은 한 100개 정도만 올리면 된다 했는데 요새는 제가 봤을 때 반자동을 한다고 하면 200개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자동을 한다. 그러면은 수량입니다. 만약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반대량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